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직받은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의사 일정에 따른 업무 보고 시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이며 회부된 안건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소관의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직제순에 의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그럼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항공우주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2021년에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를 포함한 5개사와 129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에도 UAM 관련 기업과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입니다. 우주부품 시험센터에서 주관하여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증 모델은 금년 3월에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공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비행 모델은 금년 하반기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항공우주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우주부품 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주관으로 항공우주과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전시자료 총 68종을 구축 완료했으며 학생을 포함한 총 179명이 기능 및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항공우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김해, 창원을 비롯한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59억이 투입되며 개방형 혁신연구실 구축과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 지원,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 산자부의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022년도까지 국도비 포함 93억으로 항공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경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항공부품 스마트 지원 플랫폼 구축,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정부 뉴딜 정책에 따라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는 UAM 국제 컨퍼런스와 UAM 진주 발대식을 개최했고 올해는 UAM 진주의 실질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UAM 관련 정부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혁신도시를 비롯한 진주시 11개 산업단지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었고 2019년 10월에는 혁신도시 내에 경남 테크노파크 혁신융복합센터를 개소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R&D 사업으로 항공기 엔진과 전투기 무장 고정 파일럿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BR&D 사업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 및 이주정착 지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 융화 사업을 총 66회 실시했으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주정착금 8억 7,900만 원과 자녀장학금 6,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지역 융화 사업과 장학금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시설 관람료 및 이용료 감면, 주말 농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적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규요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경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 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95억입니다. 현재는 설계 공모를 마치고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정규요건을 개선하고 산학형 클러스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 지원실, 혁신도시 발전재단, 보육시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5억이며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복합혁신센터가 준공되면 산학형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간산업기업 유치 등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형 클러스터 용진에 집단 입지시설 등의 임차 및 분양을 받은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43개 업체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을 위해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5페이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강소특구지원센터는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 기술 창업 육성, 지역 특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3건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첨단 기술 집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립전문가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작년 8월 가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0억, 건축 연면적 6,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만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공립전문가학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 설치입니다. 진주시와 카이의 투자 협약에 따라 이반성 가산 산단에 해전익 비행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4년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카이와 MOU를 체결했고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비행센터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행센터가 준공되면 항공 및 UAM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될 것이며 항공우주도시 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저 복합혁신센터하고 저작권 체험관 두 시설 모두 다 이제 자재 수급에 따른 지금 공기가 조금 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예. 요 이제 향후 계획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작년에 그 철근 파동으로 예. 공기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철근이 다 확보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90% 정도는 그 복합혁신센터는 철근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동절기 그 공사 정지 기간이라서 2월 28일까지는 못하고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되고 당초에는 그 준공이 약 한 7월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한 10월 정도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작권 협회는 그 저작권 협회 교육센터는 지금 그 건물은 저작권 협회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정확하게 그 자재 수급 상황 확인이 안 되고요. 그거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우리 그 복합혁신센터보다는 한 3개월 정도에서 한 5개월 정도 늦게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체험관도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사실 올해 9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은 네.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한번 그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네. 12페이지 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그 지금 이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은 네. 그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면수가 90면이었습니까? 당초에는 90면인데 현재는 지금 주차 면수가 86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월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데 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거기 물놀이터, 생태 놀이터 있는 그 들어오면서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공영 그냥 그 노지에 그냥 쓰고 계시는데 이 도서관이 들어오면은 그 86명 가지고는 직원들 그 수용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걸 맞습니다. 또 조금 더 지금 아직 그 설계 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주차 부분 때문에 LH에다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최대한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 예산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공모를 해보고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지하 1층밖에 못 판답니다. 지하 2층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현재로는 지하 1층으로 지금 그 건립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지하 1층이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해도 그
그 지금 그 복합 문화도서관을 이용할 이용객들의 만족할 주차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인근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마 조금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데 LH하고 우리 시하고 한번 그 별도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LH 교육청, 우리 진주시 이렇게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준공이 되고 나면은 뭐 그 교통 혼잡에 따른 민원은 아마 저희 시로 아마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설계 요 그 단계 협의 단계에서 LH 측하고 이런 걸 또 조금 상세히 조금 현실성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재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그 우리 17쪽 가산 일반 산업단지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 설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들을 쭉 추진 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올려주셨는데요. 그때 21년,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 9월에 우리 그 소음 측정 결과 설명할 때 혹시 주민 공청회 그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공감되는 형성이 잘 되었습니까? 그 소음 측정할 때 우리가 마을에다가 그 10개 마을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장님들하고 그 마을에 이제 그 대표되는 분들 또 일반 주민들도 들은 분들이 좀 있고요. 그거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측정한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주민들께서는 뭐 용역사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뭐 큰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현재로는 없고 그 뒤에 지금 이제 주민 대표 그러니까 이장님들을 10분 하고 그 임원 5분 되는 분들하고는 한 공청회를 뭐 한 1회 정도 그 이후에 1회 정도 개최했고요. 간담회를. 그러고 뭐 임원들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감은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타당성 조사 중인 거다, 그죠? 그러면 맞습니다. 5월까지 이거를 완료를 하실 텐데 현재 지금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현 시점까지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타당성 조사는 그 행안부에서 그 지방행정연구원에 그 이제 위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뭐 수의계획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위탁 기관이 그 지방행정연구원의 리맥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청 투자심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그 우리가 그 리맥에서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한번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 현지 실사를 하고 이제 또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는 뭐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위맥에서 조사하는 중에서 지금 시하고는 계속 교류를 하시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교류를 하면서 하시는 예, 거죠. 예. 그 실은 이제 그 전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을 때 이제 제가 우려했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충분한 그 경제 활성에 관련된 활성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가 네. 집적이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려지고 이 사업에 대한 그 로드맵이 그려졌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훨씬 덜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주시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효과도 믿어 의심치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실은 그 앞서 사례들로 보면 이반선 같은 경우는 거긴 지금 경비 한 명이 있는 데다가 거기 이제 노동자라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상황이에요. 물론 거기와 지금 여기에 해전익 비행센터의 성격과 어떤 그 주제로 치면 아예 다른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게 산업단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거기에서 한번 그렇게 형성된 내용이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좀 더 철저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활성에 대한 어떤 그 이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고 오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500억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1000억을 넘을 수도 있는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이미 뭐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예견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 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입니다. 구 지수초등학교의 교사동과 체육관을 기업가 정신교육센터와 전문 도서관 및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향후에 기업가 역사관을 건립하여 기업가 정신수도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3월 말경 개관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와 운영 계획을 착실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교육센터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맡고 전문 도서관 및 체험센터는 우리시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진주행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39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천여 명에게 3개월간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난 1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3개월간 생활방역, 환경정비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비 서류를 좀 더 간소화하여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여 복지지원금을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근로의식 고취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서 임차보전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로 6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들에게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계획에 따라 6월에 대상자 모집 및 선정하여 7월에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입니다. 방학 기간에 다양한 행정 분야를 체험하고 시책 제안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 방학은 지난 1월 3일부터 31일까지 120명이 참여하였으며 여름 방학에도 120명이 참여하여 행정 업무 체험과 시책 제안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미래 산업과 장인 프로젝트 사업 등에 78명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으로 290명의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생에게 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가 아울러 진주권역 중심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플랫폼 구축 사례와 청년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5월 용역 시행하여 10월경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 가격 표시제, 위조 상품 판매 지도 단속 등으로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경제 교육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등 3개소의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과 청소년 경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올바른 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450억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서 100여 개의 사업장에 점포당 200만 원 이내 80%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진주사랑 상품권 및 진주행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진주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460억 원, 지루 40억 원, 총 500억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진주행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 상품권 연계 이벤트 추진, 배달앱 전용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고객 소상공인들이 윈윈하는 배달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6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주택 지원 240가구, 미니 태양광 지원 50가구, 저소득층 공동주택 지원 2개소, 건물 지원 3개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 촉진과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하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저소득층 112세대의 노후 조명을 LED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LPG 용기 사용 가구 80세대에는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아울러 서민층 150세대의 노후전기 시설 개선 사업 추진으로서 에너지 복지 실행과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감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8억 원의 사업비로서 경제성 미달 지역의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서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28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와 건강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등을 7개 내지 8개를 발굴하고 경상남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 등에 우리 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지역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제 배달 앱에 연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 연계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 이 사업 초기에 진주상 상품 출시를 할 때에 진주상 상품권을 연계해서 또 되었고 별도로 우리 전용 배달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전국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다. 좀 더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맹점도 느리고 촉진한다 그러면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더 이 사업들이 내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도 많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배달 수수료를 지금 이제 높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배달 수수료 높이면서 자기들 자체에서 수수료 할인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없애는 그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이제 우리가 띵동이나 배달의 진주, 그 다음에 업체 한 개 우리가 같이 처음에 출발하기로 했던 업체가 한 개 빠져 있는데 그 업체는 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지금 이런 기회에 우리 진주형 배달 앱이 좀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 지금 타이밍에.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과장님 좀 잘 이 진주 배달 앱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활성화에 조금만 더 이렇게 힘을 좀 모아주시면은 이번 기회에 아주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 모바일 상품권 탑재 및 지원, 그다음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이게 원래 자기들한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한 건 없는데 지금 일단 계획을 이리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홍보와 마케팅 지원은 이 배달 앱, 우리 진주형 배달 앱을 좀 더 활성화하고 윈윈하는 그런 기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배달 앱이 있다는 사실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또 다소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각종 행사 때에 진주형 배달 앱의 소개하고 그와 같은 걸 안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진주형 배달 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배달 앱에 대한 장점들을 홍보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그 활용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들 요식업 협회라든가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해서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전에 소상공인 연합회와 그리고 요식업 협회 지부장님들 만나서 같이 윈윈한 방향들을 논의를 하고 이번 차에 3월경에 이벤트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맹점도 많이 늘리고 시민들은 많이 알리고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지금은 우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작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진주형 배달 앱을 우리 야심차게 출발했으니까 여기에 대대적인
뭐 예산이 부족한 걸 좀 많이 잡더라도 요 배달 앱이 자리를 딱 굳힐 수 있게끔 대대적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번에 또 이 배달 앱에 대한 이거 가맹점 이거 현황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지금 배민이나 우리 여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리려고 하면은 우리 관에서 대대적으로 이거 지원해서 뭐 예산을 잡아가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뭐 국장이 앉아 계시니까 잘 의논하셔가 여기에 대대적으로 이번 기회에 지금 이거 대기업에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에서 자기들 그 배달 수수를 올리고 거기다가 또 자기들 할인하고 있는 것들 대폭 지금 빼고 있을 때 이 시점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 보입니다. 그 각별히 그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진주형 배달 앱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올해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서 우리 진주행 배달앱이 명시상부한 시민들과 아울러 우리 소상공인에도 도움이 되는 배달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과장님 지금 저희 과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청년 뭐 주거 안정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 지금 저희 조례가 시행이 된 게 전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되긴 되었었다, 그죠? 그 청년 지원센터 지금 진행 사항 보고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지원센터 예. 저번 보고 맞습니다. 때 일단 예.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그때 한번 청년 지원센터 지원 계획은 발표한 적 없습니다. 아예 말씀하신 적 없으셨나요? 예, 그럼 그건 제 아예 기억에 이제 청년 그, 지원센터 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아예 진주시에서. 없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은 혹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고 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구체화되고 나면은 위원회를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청년 정책 사업 추진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청년 활동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을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목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그 이후의 일들도 추진이 되는 걸 거고. 근데 현재 지금 참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럼 간단히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실상 조례에 맞게 도 만들어졌고 청년 정책 뭐 위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극적인 저희들 활동이 부족한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차피 코로나는 저희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겪어서 코로나 시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일들과 사업들과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획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저는 이제 약간 소외된 그 아예 이제 이 청년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의지조차 없는 청년들에 대한 그러니까 참여 내지는 기회, 소통 창구들을 계속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나는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낸다고 내는데 이게 참 이렇게 같은 청년인데도 저 청년과 나의 지금 현재 내 청년은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얘기들이 또 있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구도든 간에 이게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다양한 청년들의 얘기들을 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실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좀 이게 약간의
의식적인 부분들이 조금 갭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 나는 뭐가 자격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재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소통을 많이 해줘서 이 창구가 아주 커져버려야 청년들이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서 공동체 의식도 느끼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뭔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사업들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애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많은 또 관심을 늘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조금 전에 보고 올리다시피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막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서 우리 청년들이 소통하는 공간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의 다양한 사례와 청년 의견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5월경도 되면은 용역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어찌되었든 좀 잘 활성화되어서 청년들이 좀 으쌰으쌰 이렇게 기운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청년들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가지고는 과장님도 지금 이게 맥이 안 잡힐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우리 청년 조례 만들 때 우리 청년 센터를 열어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사실은 조례 안에 청년 지원 센터를 넣으면 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관계들이 지금 재상위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관계들이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정책을 제안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장님이 일하시기에 의수로 편할 거고, 우리가 나이도 저번에 35세까지인가 있다 39세로 바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이번에 일부 또 개정을 할 때 센터를 집어넣으면 돼. 지금 이제 도에서 관장하는 센터,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센터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우리 진주시 조례에 안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센터들은 있는데, 우리 진주시 조례 안에 청년 기분 조례 안에 센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업무 진행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안에다가 다음에 넣으실 때 개정할 때 청년 지원 센터를 넣으면은 지금 저 재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 창구가 형성이 되는 기거든. 그 각별하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메모하셨다가 개정할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출발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저거 검토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앉아 계십시오. 같이 마치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7페이지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산학 연관 협력 사업 지원 사업, 상공회의소 목적 사업 지원 등의
총 예산 6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와 시민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 활용 지원에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산업재산권 권리화 사업과 우수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실크 산업 육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내수 및 세계 시장에 대응하고 100년 전통 진주 실크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크 산업혁신센터 및 한국실크연구원 운영, 실크 제품화 컨설팅 지원, 실크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지원, 실크 박람회 개최, 실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실크 산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여 명품 진주 실크의 품격을 더욱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실크 박물관 건립입니다. 실크 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 공간이자 방문객이 실크 관련 다양한 놀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서 실크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물관 설계작을 선정하였고 현재 전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시 설계안이 선정되면 이를 반영한 건축 시시 설계 최종안을 확정하여 건축과 전시가 조화로운 완성도 높은 박물관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 자원을 상용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산학년 협력 연구로 항노화 바이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 기업 지원 및 육성에 28억 3천만 원, 산학력 협력 개발 연구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바이오 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입니다. 노후한 상평산업단지를 구조 고도화와 재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정촌산단, 뿌리산단, 국가항공산단이 정촌에 집적되므로 이 지역의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입니다. 보도 및 상수 관로 정비, 통근버스 임차료 및 청년 교통비 지원 등 3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산업단지 내에 기반 시설 정비와 근로 여건 개선으로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진주형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대학, 이전 공공기관, 창업 관련 유관기관 등과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기반 구축, 창업 지원 사업, 진주 지식산업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과 동시에 창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진주시 모태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벤처투자조합의 펀드에 우리 시가 출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우리 시 소재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투자를 조건으로 타 지역의 우수 창업기업을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우수 기업 유치 등 이중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종합무역사절단 파결,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 지사화 사업,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 대면과 비대면의 교류를 병행하여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형 기업 성장 지원당 구성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지역의 중소창업기업이 겪게 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 클리닉까지 해주는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담장을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3월부터는 기업 성장 지원단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통상가 업무 중에 진주 실크의 비중이 아주 높죠? 예, 그 실크 산업 육성하고 실크 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156억 정도 된다. 그렇죠? 예, 예. 그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진주 휴게소를 진주 실크 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한다고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나요? 예,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예, 고재호 과장님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기업 통상과에서 주 업무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예, 뭐 지역마다 이렇게 휴게소에 각 자기 그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홍보 효과는 없다. 그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행정과에 한번 추진 사항을 여쭤보니 이 명칭 변경이라는 게 그 어떤 특정 상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좀 고심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넣어서 짓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월만 가면 될 게 아니고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한 고장이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뭐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저번 주에도 제가 기업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계속 우리 진주 기업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원스톱으로 민원을 뭐 상담해 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주장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주 이 우리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주형 기업 성장 지원단 구성 운영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사업을 감사합니다.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창업기업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저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기업 유치단 단장님하고 또 제 방에 오셔서 기업인들 직접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서 시급하게 급하게도 민원 처리를 해주시는 걸 보고 과장님 일하시는 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다 이런 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꼭 필요한 시기에 잘 만드셨는데 지금 이거 창업에 주로 위주로 맞추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도 이런 그 총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단에 보면 상담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구성은 지금 경대하고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제 이게 구성은 언제쯤 될 계획으로 잡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와서 상담위원으로 일해 주실 분 전문가 풀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 됐고. 예,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또 요일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이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시니까 찾아올 기업인들을 상담할 장소가 필요해서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상담장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2월 말까지는 거의 구축이 되고 3월부터는 이제 전산 온라인으로도 민원을 접수하고 실제로 오셔서 또 상담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3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금 잘 그 시책 사업을 잘 개발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현장에 방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뭐 하다가 진행하다가 뭐 안 돼서 막혀서 현장 방문하는 게 아니고 뭐 수시로 뭐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현장 방문을 꼭 해보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32페이지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련돼서 이번에 우리가 그 진주시 바이오 산업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혹시 그 조례 그 제가 발의를 했는데 과장님 내용 한번 쭉 보셨지? 예, 그 안에 보면은 지금 우리 뭐 판매 및 수출 촉진도 있고 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바이오 육성 산업 지원 예산을 제가 보니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우리 진주는 우주 항공하고 바이오 산업하고 양대 이제 날개로 해서 비상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시장님이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제 제대로 이제 갖춰졌으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나야 되고 여기에 있는 품목도 확대돼 갖고 좀 대폭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매년 그 신규 사업을 또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그 바이오 산업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더욱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별하게 좀 제대로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의 일이 아니고 이제 서부 경남 쪽에 바이오 산업이 아주 연계해서 잘 되게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해주시기라고 보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시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 산업 육성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업체가 69개 업체가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폐업한 업체는 없습니까? 그 바이오 업체는 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영세한 업체들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영세한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좀 경기 탓도 있고 해서 조금씩 또 폐업 신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더 사업을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비라든가 지원이 더 따라야만 더 발전이 있을 텐데 사실 연구비라든가 그게 지원이 일회성 아닙니까? 그게 사업 보통 그 바이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도 있고 계속 예.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재료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나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3, 4년도 계속되는 사업들이고 홍보물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 이런 쪽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나죠. 업체가 새로 생겨서 이제 소재 개발 및 제품 개발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이런 그 단연도 사업을 시청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물 제작들이 필요한 업체들은 단연도 사업을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청취하셔서 사업이 더 연장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 통상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과장님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페이지 하단 2022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126억 원으로 2021년 3,856억 원 대비 27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 현년도 도세 목표액은 지득세 1,143억 원, 등록면허세 226억 원 등 1,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목표액은 재산세 570억 원, 자동차세 635억 원, 지방소득세 690억 원 등 2,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취득세 신고 접수 및 부과입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세무과 및 법원에 설치된 현장 민원실에서 차량 및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고 접수와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비과세 감면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징 대상이 될 경우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 내 신고 납부토록 사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등록면허세, 49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50페이지 지방교육세 등 도시에 대한 부가 신고 접수 및 감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입니다. 제사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톡, 네이버 등 모바일 앱 또는 위텍스 등으로 송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전자송달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민세부터는 시세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 분으로 세목이 개편되었습니다. 개인분은 8월에 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8월에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담배 소비세도 차질 없도록 업무 처리하겠으며 다음 54페이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는데 연납을 신청하여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5만 4천 건에 144억 원의 연납 자동차세를 신고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사업장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소 및 주민세 기본세액을 영업용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감면을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제사세는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선박을 과세 대상을 하여 올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0.1에서 0.4%이나 2021년부터 3년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각 0.05%를 차감한 0.05%에서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는 납세자가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도 코로나와 관련하여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융주점에 대한 중과세액 감면을 올해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개별주택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주택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인근 개별주택가의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재산세 등 세금 부과를 위한 공시가격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4월에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5월에 신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분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세를 원천 징수할 때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되는데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세부터 지방소득세까지의 시세 5개 세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부과 의무의 철저를 기하여 시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방문 신고 민원을 대비하여 2022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기획 세무조사, 가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올해에도 직접 조사를 서면 조사로 대체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활성화에서 추진 계획에 노인 등 모바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있거든요. 예, 예.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설명 바랍니다. 일단 뭐 이게 모바일이 좀 취약관층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매년 뭐 이장 회의라든지 특히 농촌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회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또한 상황을 봐가지고 뭐 설명이 가능하면 특히 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홍보라든가 이제 홍보 문항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노인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들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일단 뭐 우리가 주로 이장 회의를 활용해 가지고 이장님 코로나 회의로. 끝나면은 그 이장 회의라든지 또 모임이 지금은 힘들지만은 그 노인 뭐 회의 같은 이런 뭐 그런 회의들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은 그럴 때 뭐 설명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런 식으로 하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실 그게 건지 교육계 문제 설명이니까 교육계 이게 무슨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이라고 많이 하는 거니까. 어렵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계획을 잡아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특별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예, 현재로서는 홍보하는 거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활성화 이게 우리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받으면 바로 납부 가능합니까? 예,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 지금 이제 이거 고지서를 줄이고 예. 이렇게 이제 그 민간 모바일배 전자 고지함으로 하는 률이 지금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현재는? 지금 현재 전체 날씨에 한 9.4%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리면 쉽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날씨 업무자한테 당장 무슨 떡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고 나면 편리한 건데 특히 이 노인분들한테는 떡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지서를 뿌리면은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종이값도 들어가지만은 따로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이걸로 하면은 만약에 이걸로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략하는 예산 비슷한 그 수준 정도를 할인해주면 어떨까? 물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는 없을 텐데 우리가 먼저 하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이거 율을 높이면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인건비가 주니까 거기에 전략하는 부분만큼만 이렇게 할인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 현실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그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세액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몇 프로 정도? 지금 300원 해주는데 예?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총 지금 우리가 이거 고지하는 게 1,000원이면은 거기에서 30원 300원입니다. 그만 무조 금액에 관계없이 300원. 예, 예. 금액에 관계없이 예, 총 부가 금액에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부가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그 부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좀 할인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이 300원을 할인해 준다. 예, 왜냐하면 고지서 송달 비용은 뭐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60페이지에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요에 관련해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고 여러 힘든 경우를 너무 많이 겪고 있으니까 예.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고 애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거 직접 조사 이런 것보다도 서면 조사 형식으로 해서 자영업자들 편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주면서 공정하게 지방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오늘 아까 몇 시쯤 돼서 가셔야 된다 하셨습니까? 지금 가시겠습니까? 예, 40분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오늘 그 과에 다른 특별한 간담회에 계셔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40분 되면 국장님 장 자리를 좀 비우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단의 작년 기부 현황은 264건에 21억 8,400만 원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시책 사업은 5건으로 먼저 세입관리 및 세수입 징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편의제도 홍보로 전년 동기 93%보다 향상된 95.6%의 777억 7천만 원 징수로 앞으로도 세입 확충과 재정 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기내 징수는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조세 정의를 위하여 체납자 소유재산의 채권 확보 및 체납 처분 강화로 징수율 40%인 79억 징수로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입 체납액 징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은 지금까지 4차례의 경품 추천 및 감사패 수여에 납세자의 호응도 좋고 또한 건전한 납세 풍토 및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진주 사랑 상품권 추첨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어요? 예. 그 66쪽에 우리 징수율 가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8%나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 어떤 효과인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그 징수 효과를 위해서 뭔가
뭐 정책의 내용이 있다면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작년에 구 진주극장, 그 지금 중앙동, 네. 옛날에 구 대안동, 그 진주극장에 그 고액 체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주극장 자체가 신탁 부동산 고액 체납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한 6년간 정도 노력 끝에 작년 한 14억을 징수를 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건으로 지금 8% 지금 예, 14억이니까 네.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전체 예. 반영률에 알겠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그 기존에 해왔던 뭐 어떤 방법, 다른 그 외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제가 이야기는 뭐 직원들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저희들이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솔직히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도 좋고 또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뭐 자리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징수율을 높인 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노고가 많다는 걸 짐작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 해랑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로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도 관련 실가에서 준공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정설된 변동자료를 정확하게 조사, 탐사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물량은 2.56km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공공청량 성과 심사를 10월에 요청하고 용역사업 준공은 12월에 마무리하여 최신 공간정보 갱신함에 따라 각종 공사 시행 시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대행 재난 사고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 정보 자료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 통합 이후 2015년 이전에 발생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정비, 지적 자료 정비, 국공유지 자료 정비, 토지 건물 자료 정비를 추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선진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토지의 신뢰성 구축과 공정한 가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추진 일정에 맞춰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00만 원으로 현재 진주시 도로 구간은 1,857개이며 부동산 정보 시설물 설치 현황은 72,341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도로명 주소 업무를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쪽으로 업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청소년, 장년, 노인층 등 계층별 홍보와 직종별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정부 합동 평가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 도면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진주시 대상 필지는 약 6만 4천 필지이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21년도 사업지구인 동산 1지구의 4개 지구는 22년 8월까지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완료하고 2020년 사업지구인 소곡 1지구 외 2지구는 2월에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지적제소사 청량을 실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행복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76페이지와 관련해서요. 우리 경계 분쟁이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저희들 경계 분쟁에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거의 저희들이 이제 청량을 하고 나면 이제 소유자들이 경계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제조사 지구 같은 경우는 경제에 대해서 많이 자기들의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 경계라는 거는 각각 얼이 있으니까 그 주장이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직원들이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경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을 드리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의 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청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량을, 정확한 청량을 해가지고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경계와 청량하는 경계가 조금 상이하다 보면은 그 경계에 의해서 면적이 증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청량해서 예. 각각 을에 대한 그 납득하는 설명을 하면 받아들입니까? 또 다른 방법을 이렇게 택하는 민원인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설명을 하면은 거의 한 98% 이상은 다 수긍을 하고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량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토지 분할 청량, 그다음에 토지 해낭 청량, 그다음에 토지 경계 청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부에 이동이 있는 토지 분할 청량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공부 정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청량이나 토지 해낭청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명칭이 뭐죠? LX 그러니까 옛날 지적공사. 지적공사죠. 예, 예. 자, 이 경계청량을 일반 민원인이 접수를 할 때 읍면동에서 접수 가능합니까? 지금은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팩스 신청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진주 거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읍면동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그 청량을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경계 청량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뭐 읍면동에 접수가 가능한지. 예,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예.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예. 읍면동에서 신청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신청서 양식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까? 신청서 양식은 한 장 단순하게 그 기재 요건상만 기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읍면동에서 경계 청량을 신청할 수 있다. 네,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갖고 우리 지적가를 올립니까? 아닙니다. 저 민원실에 파견되어 놓아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접수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적가에. 예, 민원 창구에 있습니다. 자, 거기 그러면은 예. 그 읍면동에서 팩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담당자 받았다. 처리 기간 얼마예요 이게? 처리 기간은 저희들이 거의 한 2주 안에 다 처리를 해드리는데, 2주 내.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물량이 작을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물량이 많을 경우는 14일 이후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며칠이다라고 이런 좀 이야기하기 2주 내로 이제 예, 예, 물론 이제 많아서 조금 지연될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겠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일이 많아서 좀 늦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원인하고 연락해갖고 민원인 대동해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나가면 네. 청량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나가니 네. 현장 입회를 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먼저 보내고 전화 통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내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느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 당사자인 나는 모르고 와서 빨간 말문만 박아놓고 갔더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 하지는 않고 만약에 그런 공공청량의 경우 신주시에서 하는 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은 저희들 공공청량하면 대의 신청이라고 행정관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청량이 있고 일반인 청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 소유 토지가 시에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이 됐다. 그럼 청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토지 소유주가 입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목을 뭐 30cm, 1m 간격으로 빨간 말목 그걸 뭐라 하는 겁니까 전문용어로? 그거 경계점 경계- 표시, 경계 예, 경계점 포지라 그럽니다. 경계 표시 말뚝이 일병 말뚝이라 말뚝이래요. 그러죠. 경계 예, 표시 말뚝이라 칩시다. 예. 그러면 그걸 박을 때 그 이 좁은 거리가 짧은 이 짧게 이렇게 박지 않다 아닙니까? 적당하게 카드에 이렇게 박다 아닙니까? 그것도 규정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실제 소유주는 내 땅을 이렇게 요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용이 됐다. 말목 중간중간에 꽂아놔 놓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가 없다. 자기가 입회를 안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입회를 했는 것 같으면 대충 꽂아도 요렇게 되는 겁니까 하고 현장에서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박아놓고 듬성듬성 박아놓고 가버렸다. 그 민원의 소지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대의 신청을 공공행정경에서 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의 신청의 물량이 많고 민원 입회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연락을 안 하고 일반적인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입회를 다 하고 그렇게 청약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뭐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그 소유자한테 통보가 가야 된다. 입회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나중에 공무원 이중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없이 와서 말똥을 박아놓고 갔는데 정확하게 내 경계를 모르겠다. 예? 그럼 면회도 전화하고 뭐 우리 과에도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또 혹시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이런 민원인들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성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과장님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간단히 궁금해서요. 그 75쪽 보면 도로명 주소 활용 사업에 멀티 사인이 있어요. 주소 정보 시설물 설치 현황에 멀티 사인 1개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요? 멀티사인이 지금 한 개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중앙로터리 가시면 보면은 네. 거기에 그 풍차도 있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 밤에 불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멀티사인을 설치를 3개를 했다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자정 고장과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멀티사인이 밝은 곳에 있다 보니 멀티사인의 역할이 잘 안 되고 또 그 부분에서 통행의 지장도 발생 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도시에 또 도로 포지판과 막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는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중앙 노타리에 1개가 서가 있는 게 그걸 멀티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주소 정보 시설물로서 필요하니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멀티 사인을 설치를 하였을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필요성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저희 주소 시설물 설치물 중에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주간에만 시야에 다 들어옵니다, 그죠? 야간에는 야간 운행을 하던 타지 온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주 시민이 보행을 한다든지 야간에는 주소 시설물을 잘 시간으로 분간을 못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향이 이제 밤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명이 약간 어두운 그 사인들이 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골목 지역, 가로등이 없는 골목 지역 이런 데는 또 그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에 좀 볼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이거는 지역구별 구석구석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내용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합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뭐 2개 철거를 하게 되었다 하니 그럼 이거 개당 이 설치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설치 비용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실은 뭐 보다 보니까 사업비는 일단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을 조금 차지할 만한 게 멀티 사인이겠다 싶어서 내용도 궁금했었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같이 마치게.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신 각종 주요 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